나만의 집짓기 노하우 20번째, 노후빌라 재건축 잘했다고 소문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지하 2세대를 포함해 총 8세대의 빌라를 보유한 A씨. A씨의 건물은 90년대 초반에 건축한 오래된 빌라입니다. 낡아서인지 집값은 떨어지고 매매도 안되고 임대도 잘 안 들어옵니다. 따라서 A씨도 빌라 건물의 다른 소유자들과 함께 재건축을 알아보는데 막상 진행해보려고 하니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빌라는 구분 소유자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다른 소유자들과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각 세대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문제는 소유자별로 평수, 층수에 따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공사비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할지, 재건축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 기준을 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먼저 빌라가 위치한 토지의 용도지역 조례 등 법규를 검토해야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법규와 규모 검토를 해야 하는데요. 보통 빌라는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그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면 건축 가능한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개정된 주차장법까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차만 확보가 된다면 이에 맞추어 정해진 면적 내에 신축할 수 있는 가구수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일반 분양이 가능한 가구수를 파악해야 합니다. A씨의 경우 기존 세대원이 8세대인데 만약 신축 후 12세대가 나온다면 기존 8세대가 한 채씩 새 집을 갖고 나머지 4세대를 분양하여 발생하는 수입으로 사업비를 충당해야 합니다. 즉, 해당 지역의 비슷한 면적에 신축 시세가 3억이라고 가정하면 4세대 곱하기 3억, 총 12억의 수입이 발생됩니다. 이 일을 바탕으로 사업비의 손익을 계산하여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지 세대원들이 공유할 수익이 남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셋째, 위의 가구수를 바탕으로 재건축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분석해야 합니다. 빌라 재건축 시 발생하는 비용은 설계비, 감리비, 토목비, 건축비, 취등록세, 금융비용, 이주비, 세입자에게 줄 보증금, 선순위 근저당 말소 등이 있습니다. 비용을 선정하면서 가구별로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주비 및 보증금, 선순위 근저당 말소 등에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가구별로 별도로 산정해 추후 신축주택의 소유권 이전 시 상환할 수 있도록 계획합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빌라는 여러 가구와 함께 소유하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반지하와 지상층에 있는 가구는 동전 자산 가치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 지분이 동일할지라도 집값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연히 동전 자산 가치를 반영할 뿐 아니라 신규 주택의 향과 층수, 면적 등을 모두 고려해서 세대원 사이에 분쟁이 없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해 추가 분담금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모든 세대원들이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분양 수입도 이를 나누는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세대원 전원이 함께 사업하는 것이므로 집행하는 모든 비용은 투명하게 처리하고 객관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에 의해 관리되어야 합니다. 건물 신축 후 보존 등기를 할 때도 가구별로 비용을 나눠야 합니다. 결국 전문가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 분쟁 없는 성공적인 빌라 재건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라 재건축도 소규모 건축에 속하기 때문에 영세한 종합건설이나 면허 대여업자들의 수주를 유의해야 합니다. 설계의 오류, 견적 산출의 오류, 추가 공사비 요구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공사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금융비용이 늘어나 직간접적인 공사비가 증가하여 결국 세대원들에게 치명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빌라 재건축에도 특히 믿을만한 시공사 선정, 정확한 기성검수, 철저한 공정관리, 투명한 자금의 흐름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른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후빌라 재건축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빌라가 위치한 토지의 용도지역 조례 등을 법규를 검토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일반 분양이 가능한 가구수를 파악해야 합니다. 세 번째, 위의 가구수를 바탕으로 재건축에 들어가는 사업비 분석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추가 분담금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세대원 전원이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집행하는 모든 비용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에 의해 관리되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빌라 재건축도 소규모 건축에 속하기 때문에 영세한 종합건설이나 면허 대여업자들의 수주를 유의해야 합니다. 빌라 재건축은
이해관계가 다른 많은 개별 소유주가 모여서 진행되는 재건축 사업이므로 반드시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분쟁이 없이 성공적인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성공적인 빌라 재건축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